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스터디 제자분들. 자, 오늘은 중세사회, 자, 고려의, 자, 신문제도, 그리고 고려의 사회시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려의 신문제도를 여러분 신문구조가, 자, 크게 4개로 나눠진다. 첫 번째, 자, 왕족 및 귀족, 즉 상류층. 자, 그 다음에 5번, 바로 중간계층 또는 중류층.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뭐, 자, 특히 왕족과, 자, 귀족. 특히 문벌 귀족이죠. 자, 이들은 뭐 오품 이상의 자 고위 관리였고요. 자, 음서나 또는 뭐 공음전을 받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자, 음서, 공음전 다 오품 이상에게 해당되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벌 귀족 이후 3번이 문벌 귀족이었고요. 자, 근데 문벌 귀족은 결국은 권력이 또 무로 바뀌죠. 무신집권. 그 다음에 또 원간석기는 권문세족으로 가다가 이제 자 고려에서 조선 들어갈 때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가 나온다. 특히 고려에서 문벌 귀족과 권문세족 이들의 차이를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중간계층, 자 5번 중류층, 자 참류 즉 중앙관책의 말단 서리들. 그 다음에 궁중에서 실무 담당했던 소위 내로층이라고 했었죠. 내로층. 자 또는 이들을 뭐라고 한다? 예 바로 남반이었죠, 남반. 그 다음에 지방에서 실무 담당하는 계층. 자, 이들은 자, 향리였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 이들은 뭐 2군 6위 같은 군인인데 자, 군반이라 부르죠. 그래서 소위 자, 여러 반이 있다는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즉, 6번의 남반, 그 다음에 8번의 군간. 이런 반. 뭔가 반이라는 끝에 반자 들어가는 그런 중간 계층들이 있었다는 거. 자, 이들은, 자, 직역, 즉 직업을 세습했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 받는데, 특히 이들 7번, 자, 외역전, 향리들은 외역전, 8번, 자, 이 군반들은 군인전을 지급받죠. 그리고 그 직업을 세습할 경우, 이 토지는 외역전이나 군인전은 세습됐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 자, 양인의 대다수, 자, 백정농민, 자, 선후빈 시대들 얘기하십시오. 자, 백정이란 뭘 얘기한다? 예,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 자,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은 전혀 다르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고려 백정은 일반 백성이고 조선 백정은 천민입니다. 근데 기타 뭐 상공업 종사자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농민이었고요. 즉 백정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 토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었고요. 즉 문과를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를 볼 수 있다. 일반 백성, 양민들 또는 평민들 얼마든지 가능했고요. 자, 조세, 공납, 역에 즉 구격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속 거주민들은 일반 군여민보다 하층 신분이었고 양인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었고 거주지 제한됐고 자 이제 이주가 금지됐고 자 문과 즉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11번 신량역천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고요. 자, 공노비, 사노비. 이들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는데, 자, 공노비든 사노비든, 자, 그 중에 외고노비는 자기 토지, 즉 민전, 자기 집, 그리고 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다. 거의, 자, 9번, 백정농민과 흡사했었죠. 단지 차이는, 자, 이 백정농민은 구격의 의무가 있고, 자, 이 노비는 구격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거는 직역의 의무도 아니죠. 직업도 아니고 이거는 신역. 그냥 자 자기 주인에게 몸바쳐 일할 신역의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노비 중 한쪽이 노비면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 이게 바로 일천직천의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또 노비 종목법이 뭐였어요? 자 아버지도 외고노비 엄마도 외고노비. 근데 이 두 외고노비가 주인이 달랐을 때 어떻게 했다? 이들이 결혼하면 그 자식은 누구 쪽으로 들어간다? 엄마 쪽. 그래서 자 노비 중에 여자 노비와 남자 노비 중에 남자 노비보다 여자 노비 즉 그것도 생산할 수 있는 자 여성들 얘기하는 거죠. 생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자 여성들의 몸값이 남성보다 높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공노비 같은 경우는 60세면 자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공노비와 사노비 중에서 공노비 삶이 좀 더 낫었다는 거, 좀 더 삶의 질이 조금 높다는 거. 뭐 노비는 뭐 삶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 공노비가 좀 더 낫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농민 조직과 관계져서 여러분 당연히 자 처음에는 자 불교 신앙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후기 가면 마을 공동체 조직이었던 한마디로 매양 활동했던 무리들 향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인데, 농번기에는 자벽을 면제시켰고, 재해시에는 일정 기간 세금도 또는 노동력도 감면시켰고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늘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차라리 고려가 지금보다 낫다. 자,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이제 요거죠. 태조 때 흑창. 그 다음에 흑창이 성종 때 가면 의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춘대 춘합의 빈민그질도 봄에 곡식을 대우해주고 가을에 갚게 했던 자 고구려 진대법 고려 자 태조 때 흑창 자 성종 때 의창 조선 가면 황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개경서경 12목에 두었던 물가 조절기구 또는 물가 안정기구 자 쌀을 비축했다가 자, 흉년에 쌀을 시중에 내다 팔아서 쌀값 조절 통합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이었고요. 개경, 서경 12목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빈민을 도와줬던 자 광종 때 제2보 그리고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있었습니다. 정종 때 대비원이었고 문종 때 가면 동대비원, 서대비원 이렇게 둘로 동서로 나뉘는데 다 여러분 개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 때 일종의 보건서 이거는 자 해민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질병 무슨 재해나 질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한 그들이 질병으로 죽었을 때 역병으로 죽었을 때 매장했던 자 관청은 구지의 도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도감은 빚을 맞는데 여러분 구지의 도감만 알아도 충분하죠. 자 그 다음 법률. 자, 당나라 법률, 즉 당률을 참작해서 제정했고요. 대부분은 그러나 관습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왜?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간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웬만한 거는 스스로 했다는 거죠. 자, 반역죄 중요죄는 중하게 처벌했고요. 5개 형벌, 태장, 도유, 사, 이 5형이 있는데 지방간은 어디까지 했다? 예, 바로 태장, 도까지 했고요. 유배 보내고 사형하는 것은 중앙에서 했었죠. 왜? 정치범들이니까. 그리고 또한 고려에서는 자 유배형 중에 향입니다. 귀양형이 있었다. 자 다른 나라는 귀양형이 없어요. 귀양형은 자기 고향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경의 귀족에게만 해당됐고 이미 자 귀양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낙인이었기 때문에 자 귀양형이란 말의 소리는 고려를 알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귀양 또는 유배형이죠. 그 다음에 풍속, 장례나 제사는 정으로 유교식으로 했는데 잘 안 돼서 여전히 백성들은 토착신앙, 불교, 도교였다. 유교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장년했지만 잘 안 됐다. 여전히 자 이렇게 토착신앙, 불교, 도교로 갔다는 거. 여성의 자 가정 안에서는 남성과 거의 비슷했다. 자 일부 일처제였고 첩제도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어요. 관습적으로 늘 일부 일처제. 자, 자녀 균분상속. 호족에는 자 23번이 바로 뭡니까? 연령순 또는 출생순 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친가 외가 동등하게 대우해서 뭐 상복이라든가 음설이라든가 다 여러분 해당됐었고요. 자 이런 상복의 구별이 없죠. 친가 외가의 구별이 없었고요. 사위 외손자도 얼마든지 음서 혜택이 있었고 자 양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제사 지낼 수 있었고요. 여성의 제가를 허용했고 여성의 제가 시 소생 자식은 사회적 진출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에서는 우리가 요거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와 조선 전기 그리고 다시 조선 후기 비교했던 자 여러분 선우빈 자 엑스파일 기억나시죠? 그거 연결고리 도표라든가 간추린 도표에 자 그 도표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주무시기 전에 자 고려사에 다시 연결고리에서 페이지 31페이지 이 도표 다시 한번 고려를 자 보시고 그 밑에 자 고려와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회생활 변화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여러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빈입니다. 자, 오늘 방구석 스터디, 자, 중세 경제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자, 이들은 전시과를 받습니다. 고려의 공무원들은. 그래서 1번, 자, 전시과였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자, 수조권이냐, 소유권이냐, 토지를 준다는 얘기는 절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조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이었고요. 그들이, 자, 죽거나 또는 퇴직 시 반납했고요. 전시과란 전지, 즉, 토지, 농토 또는 과정과 시지, 임야 또는 나무를 얻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자, 민전에서, 자, 전지, 즉, 수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다시 볼게요. 자, 태조 때 개국공신에게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서 지급했죠. 역분전이었고, 자, 역분전은 5번 어디에 한해서? 예, 경기도 땅에 한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자, 경종 1년 또는 원년에 자, 시작되었다. 시정 전식과 전직 현직 관료 또는 직상관에게 지급했고요. 자, 광종 때 실시했던 사색 공복에 따라서 관품 또는 관등과 자, 인품이 함께 반영됩니다. 그러면 사료에서 관품은 생각하지 않고 인품만 배려했다. 그 사료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밑에는 관품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성을 강조해서 자, 이 역분전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개정, 목종 때 개정 전식과 자, 여전히 전직 현직 관료 즉 직상관에게 자, 18등급 관등에 따라서 즉 관계 또는 관등에 의해서만 즉 인간성은 사라진다. 인품 사라지고 관직 오로지 관등만 관직 또는 관등 같은 거예요. 지급했고요. 자, 지급액은 갈수록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문신을 우대했고 그리고 동시에 군인전이 처음으로 언급됐잖아요. 여러분 물론 시정 전식과에도 군인들 주는데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개정 전식과였다. 그 다음에 다시 경정 전식과에서는 자, 문종 때 다시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개정했다. 경정. 자, 누구에게만? 현직자에게만. 그래서 자, 공음전식과가 드디어 공식화되었고요. 자, 또한 자, 이 시정이나 개정보다 전식과 지급 액수는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9번 개정 전식과에 있었던 한해가가 사라지고 16번 한해가죠. 자, 한해가가 사라지고 그리고 드디어 자, 뭐였다? 자, 이제 17번 구체적으로 향리에게는 외역전 또 풍수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별사전식과 또는 별사전 이런 것들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자, 무관차별이 조금 완화됐죠. 그래서 무관을 완화시켰다. 또는 무관 및 일반 자, 군인들의 토지를 완화시켰다. 뭐 그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 그래도 자, 문이 좀 더 위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대요. 고려가 무신정비에 일어난 나라였었잖아. 그래서 단지 여기서의 무관차별 개선은 무관 중에 최고의 무사가 자, 상장군인데 그 전까지 상장군은 5관등이었는데 자, 이제는 3등급으로 올려주는 거 그 정도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군인들도 완화시켰다. 이거는 조금 대우의 완화지. 여러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무관차별 완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토지의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자, 보시면 자, 거기에 제가 좀 이 말이 있는가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잠시. 맞군요. 자, 잠깐 무슨 생각하느라고. 자, 어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됐던 거. 자, 18번. 자, 눈 감고 얘기하십시오. 공음전. 그래서 음수와 함께 늘 고려 문벌 규족의 경적 기반 이거 세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자, 뭐였다? 한인전. 한해가고 한인전 헷갈리기 없기. 자, 좀 전에 여기 9번에서는 한해가라는 게 있었고요. 18등급 외에 뭔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수업에서 제가 쉽게 접근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정전식과에서는 그 한해가가 없어지고 자, 이제 소위 자, 이 뭐 구체적으로 외역전, 별사전식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고요. 특히 17번 자, 또는 별사과 이런 것들 한마디로 무상계 전식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무상계 전식과가 뭐였어요? 지방직 공무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1번 자, 중앙군에게 줬던 거 자, 군인전. 그 다음에 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나 또는 군인의 유가족에 나눠줬던 거 구분전. 제발 조선의 자, 수신전, 휴량전과 헷갈리기 없기. 그 다음에 왕실에게 주었던 거 내장전.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주었던 거 자, 소위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24번. 갑자기 이름에 딱 안 붙네. 자, 공회전. 그 다음에 절에 주었던 거 사원전. 자, 승려나 풍수지리. 이거는 별사전. 자, 그리고 향리에게 줬던 거. 자, 향리에게 자, 줬던 거 외역전이었죠. 자, 원래 전시과는 원칙은 본인에게만 해당되죠. 일대에 제한되는데 자, 전시과에 예외적인 토지가 있었잖아요. 소위 영업전. 자, 영업전 5가지가 뭐였어요? 영업전이란 세습할 수 있는 토지. 일단 전시과는 원칙은 세습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근데 예외적인 게 있었다. 자, 공신전, 공음전, 그리고 내장전. 그 다음에 다시 자, 군인전, 외역전.
군인전 외역전은 자 세습의 조건이 있었죠. 직업을 세습해야만 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한 별도로 민전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주거나 내가 또는 돈 주고 샀을 때 개인의 자유로운 토지였고요.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했고 수확량의 10분의 1 또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전시과란 민전에서 세금을 걷는 걸 얘기하죠. 얼마를? 10분의 1을 걷는 거, 수조권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시과가 언제 붕괴됐었어요? 예, 무신정변 때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 엄청난 대규모 토지 갖고 있었고, 자, 그리고 자, 특히 자 문종 때 경정 전시과에서 녹봉 제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신들 대신에 전시과 받지 않는 대신에 전시과 붕괴됐으니까 자 대신에 그들은 엄청난 녹봉을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개경한도 이후 1270년 이후 이런 건 1971년 연도 몰라야 되고요. 그냥 개경한도 이후 원종 때 녹봉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 국가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경기도 땅 자 경기 8개 지역의 국가 소유의 토지 공전을 녹봉이 적은 관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 마지막에 원간석기에 저 사패전 이 사패전이 뭐예요? 니네 자 황폐한 토지를 개간하면 니들에게 토지를 주겠어 라고 했지만 오히려 권문세족들이 사유지를 확보하는 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패전은 고르에서 나오는 중요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 토지 소유의 불균형 속에서 고려에서 조선 들어갈 때 바로 과전법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려 태조는 역분전이었고요. 일종의 공신전. 그 다음에 고려에서 조선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과전법을 실시해서 조선은 토지개혁을 하고 시작한 나라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고려의 경제와 관계되어서 여러분 자 조세 이건 너무 뻔하죠. 토지는 농가 밭으로 나눠서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 태조 왕건의 정책이었고 민전은 생산량 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그 다음에 이거는 자 국가 소유의 토지는 생산량의 4분의 1을 그리고 개인 토지는 생산량의 2분의 1을 이건 뭐야 이거는 요거는 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대. 토지를 남의 토지 빌린 사람들은 전세 내지 않죠. 단지 국가 소유의 토지 공전을 빌리면 생산량의 4분의 1 개인 토지 빌리면 생산량의 2분의 1 즉 병작반수를 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세는 물을 통해서 가는 겨 강이나 바닷길 이게 조언을 통해서 개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6번 문제 자 또한 이거는 자 중앙 관측에서 필요한 공물을 자 주연에 부과하는 바로 공납제도. 자 속현이나 향부곡소에는 또 할당됐고요. 향리들이 집집마다 거뒀잖아요. 늘 백성들에게는 조세는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자 공납은 토지가 없어도 내야 되는 거 내야 되기 때문에 늘 조세보다 큰 부담이었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상공과 그때는 별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역은 16세에서 60세의 양인 장정 이들이 냈고요. 자 군역과 자 요역이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귀족들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얘기가 꺾고 자 농민들 자기 토지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토지가 없을 때는 국가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다. 이거를 소위 소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뻔하죠. 진전, 벌어진 땅이나 황무지 개간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세해줬다. 저습지 하고 그 다음에 자 9번이 뭘까요? 예, 뭐 9번은 그냥 자 뭐 너무 자 그런 지엽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뭐 간척지 를 개간하기도 했고 수리시설 발달 이건 넘어가도 되고 자 소를 이용해서 깊이 가는 거 자 우경은 신라 지중왕 때고 자 우경에 의한 신격법은 고려죠. 그래서 조금 더 생산량이 는다.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12법이 발달되죠. 걸음기술 처음에는 높이법 나중에는 자 태비법까지 그 다음에 2년 3적의 윤자법이 보급됐고 또 고려 말기에는 자 논농사 그전 자 직파법이었다가 고려 말에는 이양법이죠. 이양법. 그래서 이 집합법은 뭐 자 늘 있었던 거고요. 이제 고려 말에 자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농서 자 원나라 농서 농상집요 원의 농서입니다. 우리의 농서가 아니라 자 농상집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익점이 목화 또는 목화씨 뭐 14법 목화 들어가도 되고 목화씨 들어가도 되고 자 들어왔죠. 그러나 이 목화씨가 의생활에 영향 주려면 조선에 가서 15세기 가서 의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상업 자 상업 볼까요?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 뭐가 있었던 시전 그리고 또 뭐 관영, 상저 이런 게 있었죠. 시전은 국가가 허락한 자 그럼
상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직접 운영했던 상점도 있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비정기 시장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의 상행위를 감독했던 거, 자, 어디였다? 네, 경시서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지방을 넘어가도 되고요. 자, 후기 도시 중심으로 더욱더 발달됐고, 특히 병난도, 자, 예성강 입구, 개경 입구에 있었던 자, 이 병난도 등 여기서 무역이 발달됐다. 자, 지방에는 숙박시설 원, 그래서 여권제도, 그 다음에 정부는 소금 전매제, 어느 왕이 있으니까 왕만 기억하시면 되죠. 충선왕 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숭업. 자, 고려 전시대 거쳐서 4가지가 있었죠. 19번 관영숭업, 20번 자 소숭업, 21번 승려들이니까 절, 사원숭업. 그 다음에 여기는 개개인이 하는 거니까 민가숭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특히 전기는 관영숭업과 그리고 소숭업. 그 다음에 후기는 자 사원숭업과 자 이 민간숭업이 발달됐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관영숭업, 저 공장안, 고려도 공장안 있고 조선도 공장안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그 다음에 자, 금은 철, 구리, 실,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등 국가가 특별히 필요한 물건을 납품했던, 즉 공납 중에 특히 공납을 납부했다 그래도 맞지만 별공을 특히 납부했다 그래도 맞죠? 소였습니다. 향소 부곡의 소. 그 다음에 여기 뭐 스님들, 그 다음에 간의 숭업도 있었다. 어쨌든 자, 전기와 후기를 구별해 두시고 이 중에 특히 관영숭업, 공장안, 소숭업 요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폐. 자, 이 나라 자급자족 사회였기 때문에 화폐 유통 실패입니다. 여전히 자, 곡식이나 천을 교환 수단으로 썼죠. 자, 일부 화폐 그냥 보세요. 성종 때 최초의 화폐 건원증보. 선생님 철전이 맞나요? 동전이 맞나요? 맞습니다. 처음엔 철전이었다가 나중에 동전도 만들어지죠. 철전은 철로 만든 거고 동전은 동으로 만든 거고 어쨌든 실패. 그 다음에 자 숙종 때 자 주전도감이 만들어져서 뭐 온갖 화폐가 있었는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자 해동증보. 자 특히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었죠. 은으로. 이게 활구였습니다. 어쨌든 화폐 모든 정책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영상점, 주점, 자 이런 다점 같은 일부 관영상점만 사용했는데 자 24번 숙종 때 이렇게 화폐가 그래도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그의 동생 자 의천의 주존론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역. 여러분 지도가 생각나셔야 돼요. 고려의 지도. 송하고의 무역이 가장 활발했다. 특히 우리는 자 뭐를 수출했다는 거. 자 종이, 인삼 이런 것들을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거란, 자 여진 이들은 자 우리나라의 은이나 또는 모피 이런 걸 수입했고 우리나라에서 농기구 식량 또는 문구류를 자 갖고 갔잖아요. 우리가 이건 수출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은 같은 걸 우리가 수입한 거고 농기구 식량 같은 거 우리가 수출한 겁니다. 자 일본하고 가장 고려 때는 무역이 미비했고요. 수은항 같은 게 들어왔고 자, 얘네도 자급자족이 안 돼서 뭐 식량이나 자, 인삼이나 서적 같은 걸 자, 우리나라에서 갖고 갔죠. 고려가 수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은 특히 송나라가 북송시대가 있고 남송시대가 있죠. 지도가 생각나셔야 돼요. 자, 이때 특히 남송시대 때 은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 특히 은, 향로, 산호 같은 거 그리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경제도 굉장히 여러분 자 중요한 파트고 자 이거 보시면서 연결고리 다시 한번 무역 파트 테마사 오늘 다시 한번 가볍게 보고 여러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이 점점 가까워져 있으니 불안감을 줄이시고 자신감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